세이브 더 캣의 저자 블레이크 스나이더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15가지 비트를 정리해서 비트시트라는 스토리텔링 툴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시트란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주요 15개의 비트를 통해서 플롯의 뼈대를 잡는 도구입니다. 즉 비트시트는 플롯의 구조적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롯이란 사건의 연속적인 전개를 뜻하고 비트시트를 통해서 플롯을 구성하면 좋은 점은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도와주고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야기의 감정적인 고조와 완화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플롯의 전체적인 속도와 리듬을 조율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스토리 구조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전체 영상을 볼 시간이 없으시면 꼭 먼저 구독 저장하시고 나중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트시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비트시트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개의 비트는 일부는 이야기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지점인 전환점이고 일부는 이야기의 그 전환점을 연결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채우는 구간인 섹션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플롯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단일신으로 차트에서는 붉은색 박스의 비트들입니다. 플롯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4가지 단일신으로 차트에서는 녹색 박스의 비트들입니다. 그리고 섹션은 플롯 전개, 캐릭터 성장, 테마 탐구 등의 목적을 가진 6가지 멀티신으로 차트에서는 파란색 박스의 비트들입니다. 대략적으로 110페이지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각 비트는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환점 비트와 섹션 비트의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15개의 비트 시트는 총 3장으로 나눠지고 제1장 도입부는 오프닝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오프닝 이미지에서는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첫인상, 즉 영화의 톤, 분위기, 영화의 유형 및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 속 주인공 또는 세계의 변화 전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때는 관객에게 모든 건 잘 될 거야 라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 보여주는 오프닝 이미지는 파이널 이미지와는 상반된 이미지가 될 것이고 정서적인 격변을 가져올 정도의 극적인 변화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 주제 제시. 주제 제시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담은 대사입니다. 대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캐릭터가 이야기해주고 주인공의 깊은 결함이나 변화가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암시합니다. 소원을 빌 때 조심하라고, 가족이 돈보다 중요하다 와 같이 보통 한 줄 대사로 표현되는데 이때 주인공은 이해를 못하거나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 제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트, 설정. 설정에서는 주인공의 평범한 삶이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주인공의 결함을 드러내고 주인공의 집, 직장, 여가 활동 등 익숙한 세계를 묘사해주고 주변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영화를 정, 반, 합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지금 1막은 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설정에서의 묘사는 폭문전의 고요한 상황과 같은 거겠죠. 네 번째 비트, 촉발 사건. 촉발 사건에서는 주인공의 일상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죠. 더 이상 기존 일상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안 좋은 일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주인공이 모험이 끝났을 때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트, 고민. 고민은 촉발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으로 대개 내가 이 위험한 여정을 정말 떠나야 하나? 와 같은 질문 형태로 제시됩니다. 즉 변화를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이 비트는 주인공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 또는 준비를 하는 시퀀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막에서는 대결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비트, 이막으로 진입. 이막으로의 진입은 주인공의 행동을 결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순간입니다. 이야기의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고 주인공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험의 계기는 자기의 의지와 없이 발생했지만 모험을 시작하는 결정은 주인공의 목이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비트, B스토리. B스토리는 주제와 연결된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 우정, 멘토링과 같은 상대적으로 편한 이야기로 주인공이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잠시 주인공과 관객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1막에서 알지도 못했던 다른 캐릭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차적 스토리를 통해서 주인공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비트, 재미와 게임. 재미와 게임은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에서 경험하는 장면들로 이야기의 핵심 컨셉을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 포스터에서 보여준 영화 전제의 약속, 관객이 이 영화를 보러 온 이유, 즉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가 제공하는 즐거움과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아홉 번째 비트, 중간점. 중간점은 이야기의 중심부에 해당되고 재미와 게임이 절정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상향 또는 하향 스토리는 대개 가짜 승리 또는 가짜 패배로 주인공의 목표가 강화되면서 긴장을 높이고 이야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끕니다. 열 번째 비트, 악당의 공세. 그게 사람이든 현상이든 나쁜 놈들의 패배로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악당들의 공세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의 내적, 외적 갈등이 강화되면서 주인공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이때 내부의 불화, 의심, 질투가 주인공의 팀을 붕괴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악은 포기하지 않으며 주인공이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주인공은 거대한 추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비트,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주인공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마치 주인공이 완전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등장하고 실제로 주변에 누가 죽거나 주인공의 정신적인 죽음의 일기가 암시됩니다. 12번째 비트, 암흑의 밤. 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암흑의 밤은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주인공이 슬픔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주인공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13번째 비트, 제3막으로 진입. 외부 이야기였던 1막의 스토리와 내부 이야기였던 B스토리를 통해서 주인공은 많은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토리의 정, 반을 거쳐서 합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주인공은 새로운 정보나 통찰력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말로 향하는 3막이 시작됩니다. 14번째 비트, 결말. 결말은 주인공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주인공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주인공의 변화와 이야기의 주제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낡은 세계를 뒤엎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을 바꿔서 관객에게 감정적인 만족감을 줘야 합니다. 결말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을 모으는 장면, 그리고 이전에 세운 계획을 실행한 장면,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반전으로 계획이 실패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장면,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서 최종 도전에 맞서는 장면,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반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15번째 비트, 파이널 이미지. 파이널 이미지는 오프닝 이미지와 반대입니다. 주인공과 세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실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15개의 각각의 비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수많은 영화의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지에 대한 감도 생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존의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이 비트시트의 구조와 매칭시켜보면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형식에 맞춰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형식을 통해서 본인의 컨텐츠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을 설정하는 방법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더 많은 것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설명란에 비트시트의 한글과 영문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네였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네.